네, 국적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12조로 오세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이전 시간에 보셨던 86에서 87페이지에도 복수국적 칸에 우측에 87페이지 칸에 국적선택 의무가 원칙과 예외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표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대체해서 보시고요. 2항에 3개월 이내에 그 3개월 체크해 두시고, 3항 읽어보면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조항과 이제 관련돼서 뒤에 헌재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먼저 1호에서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개정된 게 문구가 대체역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병역법 바뀌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대체역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를 마친 것으로 본 경우 2호 전시근로, 3호 병역 면제 처분. 그래서 일단 3개월도 밑줄 쳐드렸고, 녹색으로 여러분들께 암기시키려고 했던 건 1번 기출 같은 것 때문입니다. 역시 국회 8급이에요. 3개월이 정답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은 어디서 본 걸 갖다 낸 거예요. 아까 체크해드렸던 거. 78페이지.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이 판례가 4번 79페이지 4를 먼저 보세요. 맨 아래 거 4. 이 판례 나오고, 그러면 종래, 이 판례 이전에는 국적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그랬던 그 옛날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했던 그 옛날 판례들, 요 4번 이렇게 변경한다. 보세요.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 대상 법률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2006년, 2015년 이 결정들은 이 결정 취지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해. 이때는 그 당시에 논거를 들어서 헌법에 위반 안 된다고 그랬어.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그 병역 의무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탈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던 조문들. 그런데 이 판례에서 문제됐던 건 실제로 사실관계에서 원래 고의로 우리나라 병역 의무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에서 살다가 이 기간을 놓친 거야.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이제 이전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 일률적으로 묶어놓은 것들, 이 현재 판례에서 말하는 문구처럼 다 기억해서 어떻게 이제는 헌법에 위반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역시 중요한 건 이 1번에 있는 적극 말고 요 국적법 시행 규칙 있어요. 규칙. 얘는 소극이야.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얘까지 헌법에 위반됐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판시사항 1번부터 보시면 78페이지 국적법 12조 2항 본문 읽지 않았나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거 12조 2항 본문,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두 번째 줄 12조 2항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탈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오시면 이 국적법 조항들, 이 청구인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얘를 심판 대상 조항들로 쭉 14조 1항 단서와 12조 2항 본문 다 묶어서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인데, 국적 이탈, 이 병역 의무 완수하지 못하면 못하게 했으니까 국적 이탈의 자유 침해했는지 의 자유 침해 적극. 결정 요지만 쭉 같이 보십니다.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시행 규칙 조항들은 절차적인 조항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 안 됐고 국적 이탈의 자유도 침해 안 된 것들이에요. 먼저 1번 결정 요지부터.
1번 결정요지 첫 번째 밑줄, 복수 국적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 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 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는 그랬어요. 사정이 있었어. 그 다음 밑줄,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 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논거 중에 정당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그 잘못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입법 목적 훼손 안 하는 것 객관적으로 인정돼. 이런 경우라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어.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 이렇게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탈 못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헌재가 판시하면서 끝에 79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따로 목수 말 안 했으면 해법 위배된 거예요. 청구인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소리에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했는데 지금 자꾸 뭐가 걸려요. 마이크가 제 몸하고. 자, 여러분, 2번 규칙조항이 뭐가 위반이 안 됐냐? 이 심판대상 규칙조항은 얘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됐는지를 청구인이 물어봤거든.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 됐고, 이 심판대상 시행 규칙조항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1번처럼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헌법 불합치 선고하는 이유는 3번은 일상적인 거고, 4번이 이전에 이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위배 안 됐다고 했던 것들 견해를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됐죠. 그런데 80페이지 판례지문 1번, 복수 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좀 전에 보셨던 국적법 조항은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지문으로 그 정답으로 나와 있었다고. 그래서 예상 그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아까 목수해법 중에 목수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바꿔봤습니다. 2번 예상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복수 국적자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12조 2항 본문 및 좀 전에 읽었던 14조 뭉뚱그렸던 그 14조 1항 단서 중 여기 12조 2항 본문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어디서 많이 본 거야. 블랙리스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판결 어느 수업에서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이제 해드렸고, 자, 여기서 판단 이유에서 밑줄만 병역 의무의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해. 밑에 거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야. 그러니까 목수는 인정된다고. 해법에서 탈락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를 멋있게 한번 국회 8급에서 바꿔줬겠죠? 역시 우리의 기대를 국회 8급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수록 4페이지 80페이지 거기에 이거는 가필하기가 조금 많긴 하네요. 일단 선택해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B는 판례지문 3. B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 봤던 심판대상 조문은 B의 국적 이탈의 이럴 때 이 B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결론을 알고 있는데 이걸 틀리면 되겠습니까? 제한했고 침해됐다고. 그래서 끝에까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부를 살펴본다. 판단 이유에서 나왔던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 제한된 걸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렇게 어렵게 바꾼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하니까 이 판례는 결론만 달랑 헌법이 위반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 규칙은 위반 안 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상 지문 또는 국회 8급 지문 같이 나와도 더 비틀어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13조 대한민국 국적 선택 절차. 여기서는 사망이 자주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81페이지 맨 위에 사망. 1,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기출지문 보세요. 어디 틀렸는지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문에. 시험 문제 국회 8급. 국회 8급은 비튼다고 그랬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내도 어려운데 비틀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이에요. 이렇게 서약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고. 그 다음 밑에 것도 역시 한번 14조 1항 봅시다.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제외 공간의 장을 거쳐 법무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블라블라. 문제로 내려오시면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없어도, 이거는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쉬운 거지. 위에 문제를 더 꼰 거예요. 밑에 위에 게. 이거는 그냥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인데 주소가 없어도 라고 쉽게 바꿔 놓은 겁니다. 14조의 2도 1항에서 녹색 형광펜 칠해 주셔야 됩니다. 1항 법무장관은 복수 국적자로서 12조 1항 또는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그라미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2항 읽어보세요. 6개월 체크하시고 밑에 거 6개월. 기출지문 1, 2번은 1년 밑에 6개월 전부 정지문입니다. 입법고시 2018 문제들. 14조의 3, 14조의 4 읽어보시고 15조 1항부터 다시 한번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그 자진하여에 뭐 동그라미라도 이렇게 쳐두세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외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러면 1번에서 지방 7급 2018년도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를 외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비틀었습니다. 2번 아까 6개월 읽으셨고 3번 기출지문으로 내려오셔서 경정 승진 올해 문제들, 지방 7급은 작년 문제고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땡,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1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6조 읽어보시고 18조로 넘어오세요. 아까 읽었는데 중요하니까 복습하고 기출 지문까지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한 자는 국적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양도해야 돼요? 3년. 그러면 기출지문 1번은 주어를 틀리긴 했죠. 뒤에는 맞는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어를 틀리게 낸 겁니다. 2번 정지문, 3번 아까 봤어요. 2년으로 바꿨다고 했고 3년을. 19조도 국회 8급 2019년도 문제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 18세로 나와 있어요. 밑에 기출지문에. 숫자, 나이 암기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조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21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국적법 판례. 이거는 자주 나올 겁니다. 얘는 여기 침해됐다고 물어볼 확률도 높아요. 허가 등의 취소 21조 실제 기출도 있고. 읽어보시면 법무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 회복 허가 또는 국적 보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취소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기출지문 국가 7급 2019처럼 이 21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소하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 없죠. 지문 잘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거기까지 맞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취소권 행사 기간은 귀화 허가 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6개월, 3년, 1년 이런 것들로 속이고 있어. 뒤에 후단 지문 없어요. 이런 규정.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 취소권 행사 기간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요 국적법 요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실어드린 겁니다. 예상 지문이고 실제로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고기 국가 7급 2019년도 조문 문제 물어봤으니까 이 판례 물어볼 확률이 높아.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맞춰주세요. 끝에 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21조 중 요 취소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 해설에서 밑줄 입법 목적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이고 침해 취소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 법익 규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 침해 안 한다는 거야. 생각보다 복잡하죠. 국적법 암기할 거 많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속법령은 만약에 내가 무조건 95점 이상을 득점을 꼭 하고 싶다, 헌법에서. 그러면 부속법령 집에 있는 지역적인 타직렬 기출 지문까지, 여기까지 예상 지문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85에서 뭐 이런 국적법 지문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고 암기하기도 싫고 귀찮고 나와도 맞출 확률도 없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95점이 아니라 뭐 나는 한두 문제는 틀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속법령에서 어느 정도 양을 줄일 수는 있는데, 기본법령 앞에 실어놓은 10개 기본법령은 가급적이면 날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정시간이 없고 부속법령에서 한두 개 틀리고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면 2부에 있는 법령들을 날리시면 됩니다. 페이지 250페이지부터 있는 2부, 거기에 있는 법령을 상대적으로 조금
강약을 조절할 때는 일부에 있는 걸 무조건 하시는 걸로, 헌법 조문 플러스 일부 법령 10개. 그 다음에 부서법령에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2부 있죠. 물론 2부에서도 쉽게 나올 수 있고 1부에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역도 있고. 그런데 확률은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속법령 기본 4강 1과 2는 국적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